오늘도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을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된다.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지표 중에 하나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는데 이 PBR이 낮은 종목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PBR 종목이 1보다 낮은 종목이 대략 530개, 코스닥에서는 대략 570개 정도로 우리나라에 저렴한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한국 주식시장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짜 해소되는가?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PBR이 1배 미만의 종목이 저렇게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성장성 있는 기업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케이스도 지금 막 주식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30년 걸렸어요. 그죠? 30년 동안 쭉 내려왔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싸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PBR 가중치를 1 이상은 부여한다든가 하는 프라임 150 지수를 하고 ETF 출시도 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단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30년 동안 하락했던 것이 이제 반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었죠. 30년 내내 하락을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일본처럼 될 거냐? 일본처럼 그러면 30년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왜 디스카운트가 되느냐?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회사의 경영진이 주식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느냐, 나빠하느냐. 한국의 경영진은 주식이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위탁 경영을 받은 거잖아요. 주주들의. 근데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뭐냐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싫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가능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죠. 잘못된 제도죠. 자식들한테 회사를 줬을 때 세금이 너무 과대하게 한다든가. 그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기업 지배구조죠. 이 사회가 정말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본인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한국의 상법도 좀 문제가 있죠. 상법도 회사에 충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회사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충성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더 이상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주주들의 회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사회가 독립성이 없죠. 그게 또 하나의 케이스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거는 회사는 2,000개 사라지만은 대기업들의 그러니까 탑10 시가총액을 다 더하게 되면 사실은 50개 회사가 한국의 코스피에 거의 다거든요. 그 나머지 1950개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배려를 하는 회사를 찾기가 힘든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요새 한국 주식은 신뢰가 안 간다. 한국 주식은 못다. 전부 해외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게 그런 것들이 시간을 이제 딜레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그런 상속세에 손을 본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죠. 그리고 인센티브인 동시에 해외처럼 그 적대적 M&A 같은 게 있어요. 밸류가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적어도 PBR이 2배가 돼야 될 회사가 0.7이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적대적 M&A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업에 공격이 들어오죠. 근데 한국은 아직 제도적으로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가치가 만약에 PBR이 2인데 0.7배로 됐을 때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주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정말로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을 때 그 페널티가 있느냐. 한국은 거의 페널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각종 연구기금에서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한국 연기금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게 좀 더 시간이 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가격이 계속 싸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주식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디스카운트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새 PBR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PER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1992년에 처음으로 외국인들한테 한국 주식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그때 저퍼주라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근데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들한테 개방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뭘 좋아할까? 외국인들은 저퍼주를 좋아한다는 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터가 낮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급등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PBR도 마찬가지예요. 밸류가 굉장히 싼데 그거를 이제 밸류 트랩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트랩. 다 갇힌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한국 주식이. 함정에 빠진 시장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함정에 빠진 시간이 30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유롭게 이 회사들이 제값을 팔고 트레이딩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게 있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되고요. 그거를 기관 투자가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또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퇴직연금이라는 금액이 지금 몇백 조가 있습니다. 그 몇백 조가 아직 투자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을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은 그만큼 추가적인 혜택을 보는 거를 제도적으로 해주게 되면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버블이 껴있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올랐고 밸류에이션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좋은 시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트리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한국 주식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